자, 순환계를 배워볼 거예요. 자,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순환계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심장을 배워보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심장을 배워봅시다. 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먹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 크기는, 그 다음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먹만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심장은, 자, 기능은 뭐야? 기능. 어떤 기능을 해? 심장은 수축 이완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축 이완하여, 자,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혈액을 순환시킨다. 이게 바로 심장의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심장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심방, 이심실과 이심방,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심방, 이심실, 즉 심방이 하는 역할이 뭐고 심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또 판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야 되겠지. 자, 그러면 심장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심장은 우리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보통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거에서 자, 이제 음,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요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쳐다보고 있다고 봐봐, 니네가. 근데 저 심장은 나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이라고 생각해봐. 알겠지? 나하고 마주 보고 있는 상대방은 내 오른쪽은 그 사람의 무슨 쪽이 되니? 왼쪽. 왼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인 것 같지만 여기가 왼쪽이 돼요. 그래서 좌심방 그리고 여기가
좌심실, 그리고 여기는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기는 폐정맥, 그 다음, 자, 여기가 폐동맥, 그 다음 요놈이 배정, 배정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혈관이 대동맥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심장이야. 그리고 요게 판막이에요. 여기에서. 자, 요것들, 그 다음에 요것들, 요게 다 판막이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각 심장의 기능을 한번, 자, 요거를 3번이라 하지 말고 그냥 1번부터 이렇게 쓰자. 자, 1번. 거기에서 보면은, 자, 우, 우심방, 우심실, 요거 먼저 배워볼까요? 우심방. 자, 우심방은 혈액이 온몸을 돌아온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 몸을 순환한 혈액이 배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을 우심실로 보낸다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심실은 우심방에서 받은 혈액을 해동맥을 거쳐 자, 폐로 보내는 거예요. 자, 요게 우심실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심방은 자, 폐를 지나온 혈액이 자, 폐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와요. 심장으로 들어오면 좌심실로 자, 혈액을 보내는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좌심방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좌심실은 자, 좌심방에서 받은 혈액을 좌심방에서 받은 혈액을 배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보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동맥과 정맥이 있지.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혈관이 나가는 게 동맥이고 정맥은 자,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심방은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는 곳이고 그 받은 혈액을 우심실로 보내면 우심실은 이 혈액을 폐로 보내요. 그러면 폐를 지나온 혈액은 다시 폐정맥을 지나 좌심방으로 와서 이 좌심방의 혈액이 좌심실로 와. 그러면 좌심실에 이 혈액은 온몸으로 다시 빠져나가요. 그런데 좌심실은 있지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 되지. 그래서 가장 벽이 두꺼워요. 혈액을 아주 강하게 쥐어 짜내야 되기 때문에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막이 있어. 판막. 자, 판막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심방과 심실 사이. 자, 그 다음에 자, 심실과 정맥 사이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판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자, 요게 바로 심장의 기능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심장의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주먹만한 크기로. 오른쪽이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왼쪽이 우심방, 우심실. 혈액으로 보면은 거기 봐봐. 우심방 쪽으로는 화살표가 심장으로 들어오게 나와 있잖아. 들어온 다음에 폐 동맥을 거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이런 그림들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심장이에요. 자, 심장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보냐면 혈관을 배워봅시다. 자,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혈관이냐면 혈액이 지나는 통로예요. 자, 혈액이 지나는 통로를 우리는 혈관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돌아가냐면 혈관은 심장에서부터 있지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간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 이런 형태로 혈액이 순환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에서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 혈관을 알아보면 되겠네? 자, 그래. 그거를 알아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동맥을 한번 볼까요? 동맥. 자, 동맥은 심장의 혈액이 자, 빠져나가는 혈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심장은 심장에서 확 쥐어 짤 때 바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자, 혈관 벽이 두꺼워요. 자, 두껍고 탄력이 커요. 자,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이 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얘네는 혈압이 높아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해. 자, 혈압이 높으니까 상처가 나잖아? 그러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근데, 자, 이 동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손상되면 안 되지. 다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는 몸 깊은 곳에 주로 분포를 해요. 다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정맥이 있어요. 자,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자, 이거를 정맥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정맥은, 자, 혈관벽이 좀 얇아요. 자, 혈관벽이 얇고, 그 다음에 이 정맥의 경우는 혈압이 낮아요. 자, 혈압이 낮다 보니까, 자, 피가 있지, 밑에 있는 우리 발부터 해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피가 올라올 때 혈압이 높아야 쭉 올려보내는데, 혈압이 낮다 보니까 혈관에 판막이 있어요, 여기도. 판막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르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자, 우리 피부 근처에 니네 손등이나 막 이런 데 보면 핏줄 보이지? 그게 다 정맥이에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주로 분포하죠. 자, 요게 바로 정맥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정맥과 그 다음에 동맥을 연결하는 혈관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모세혈관이지, 세 번째. 자, 모세혈관은 정맥과 동맥을 연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은 있지? 자, 온몸의 모든 세포를 돌 수 있도록 온몸에 분포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이로운 점이 뭐냐면은, 자, 물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잘 일어날 수 있겠지. 자, 벽이 두껍다고 해봐, 혈관벽이. 그러면 물질에 전달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직세포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주는 게 뭘까? 산소와 양분을 줘요. 근데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혈관도 끝났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지?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쭉 외워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배울 거예요. 자, 혈액. 자, 우선 첫 번째 혈액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자,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 자,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혈장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혈장은 혈구를 제외한 액체로 옅은 노란색을 껴요. 혈구를 제외한 액체로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옅은 노란색을 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있잖아.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를 이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잖아. 그러면 무거운 혈구들이 바닥에 딱 가라앉고 그 위에 노란 액체만 떠. 그 액체를 우리는 혈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구. 자, 혈구는 세포 성분이에요. 자, 세포 성분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적혈구가 뭐냐 살펴봐야죠. 자, 적혈구는 핵이 없는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가 움푹 패인 원반 모양이에요. 가운데가 움푹 패인 원반 모양. 자, 그리고 여기는 핵이 없어요. 그리고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야. 자, 그러면은 혈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대부분 물이라 그랬죠. 그치? 양분하고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장이거든. 자, 그래서 적혈구는 우선 산소를 운반한다. 모양을 보면은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 이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적혈구예요. 그 다음 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있어. 붉게 보이죠? 붉은색을 띠는 게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바로 붉은색 색소예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혈구. 자, 이 백혈구는 세포에 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모양은 불규칙해요.
그리고 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백혈구는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 식균 작용에 의해 식균 작용으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백혈구는 아메바 운동을 한다라고 하거든.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 아메바 운동을 한다. 이게 뭔지 보자. 자, 백혈구에 이렇게 여기에 핵이 있고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세균이 있다고 해봐. 자, 백혈구가 딱 하다가 세균이 있어. 그러면 이 백혈구가 있지? 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딱 감싸버려. 알겠니? 이런 운동을 아메바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세균을 백혈구 안으로 딱 감싸가지고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지. 자, 요게 백혈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있지 백혈구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아? 백혈병. 그게 백혈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백혈구는 자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식균 작용. 근데 이 백혈병은 정상적인 백혈구의 숫자보다 백혈구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 백혈구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막 죽는 거지. 이런 게 백혈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혈소판. 얘는 모양이 불규칙한 파편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얘도 핵이 없어요. 자, 핵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혈소판은 자, 혈액을 돌다가 공기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퍼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 상처 난 곳에서 피가 안 멈추고 계속 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자, 공기와 만나면 터져서 공기와 만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되면서 자,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혈액을 응고시키니까 어때? 혈액이 딱 막히지? 그러면 혈액이 막혀서 이제 피가 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피가 멈추게 되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혈소판이야. 자, 혈소판이 부족하면 혹시 무슨 병인지 알아? 들어는 봤니? 자, 혈소판이 부족하면은 혈우병이라고 불러요. 영국에 있지 왕실들은 친족끼리 막 결혼하다 보니까 혈통이 순수해지면은 혈우병이라는 이 유전병이 나타나거든. 그것도 한번 써줄까요? 혈소판이 선천적으로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되죠. 응고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병을 혈우병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애기들 태어나잖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혈소판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막 쉽게 몸에 멍이 들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혈소판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치료를 받는 거지. 자, 이게 바로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자, 혈구의 기능까지 선생님이 다 끝낸 거예요. 자, 거기 26페이지 가운 2번에 혈액의 기능이 있죠. 거기 보면 적혈구 산소 운반, 백혈구 식균작용, 혈소판 혈액 응고작용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까지가 다 끝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혈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혈장. 혈장은 자, 양분과 노폐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는 적혈구가 한반했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서 이산화탄소를 녹여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혈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혈액의 기능까지도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의 순환을 배울 거예요. 자, 혈액의 순환을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혈액의 순환. 자, 우리가 혈액의 순환은 크게 온몸 순환, 폐순환 이렇게 나누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온몸 순환 이거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지금은 온몸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온몸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봐. 자, 좌심실의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 온 몸에 모세혈관을 거쳐 그 다음에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까지 오는 이 순환을 온몸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또 두 번째 폐순환. 폐순환은 말 그대로 폐순환, 소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작은 순환. 그러면 이 폐순환은 자,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 폐의 모세혈관을 거쳐 그 다음에 자,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까지 오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순환 중에 있지. 이렇게 한번 자,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혈액이냐면 자, 폐를 지나온 혈액으로 폐를 지나온 혈액으로 산소가 풍부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적겠죠. 그치? 폐를 지나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 온몸을 지나온 혈액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 자, 이렇게 네모칸으로 한번 자, 이렇게 네모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잘 봐. 자, 이렇게 네모칸을 자, 이쪽이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그리고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혈액이 도는지 봐봐. 자, 여기에서 여기가 대정맥이야. 자,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자, 우심실로 지나서
무심실에서 폐 동맥을 거쳐 폐의 모세혈관을 거쳐 다음 폐 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좌심방의 혈액은 좌심실로 거쳐 자 이렇게 대동맥을 거쳐 온몸에 모세혈관을 거쳐 그래서 대정맥으로 지나서 다시 우심방으로 지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동맥혈인 거는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 테니까 봐봐.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라 그랬죠. 자, 폐를 지나면서부터가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게 동맥혈이야. 여기에 절반까지. 자 온몸의 모세혈관을 들어가는 것까지가 깨끗한 피예요.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피. 근데 이게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 검붉은색이라고 불러요. 자, 요 혈액이에요. 요렇게. 자, 요렇게. 여기에, 여기까지. 여기에 절반까지가. 자, 요게 바로 정맥혈이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순환계 뒤쪽 한번 보자. 자, 우리 28쪽에 보면은 탕구 A가 나오죠. 혈액의 관찰. 자, 혈액 관찰 실험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혈액을 자, 커버 글라스가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유리 위죠. 거기다 떨어뜨린 다음에 혈액을 쭉 밀죠. 얇게 피죠. 혈액을 한 층으로 얇게 핀 다음에 거기다가 자 뭐를 떨어뜨렸냐면 에탄올을 떨어뜨렸지. 에탄올을 떨어뜨린 게 왜 떨어뜨렸냐면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탄올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쭉 살펴본 거야.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거기 봐봐. 적혈구가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거에 핵이 보이죠? 그게 백혈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깔끔하게 파편 모양으로 막 있는 것들이 혈소판이 돼요.